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창원 도심에 자리 잡고 있던 육군 39사단이 함안세 부대터로 다음 달부터 이사를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창원 의창구 지역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우뚝 솟은 건물, 시원하게 뻗은 도로, 잘 가꿔진 조경까지. 마치 대학 캠퍼스 같은 이곳은 육군 39사단의 새 보금자리입니다. 지금보다 4배가량 큰 500만 제곱미터 넓이에 사단본부 등 건물 220채, 14개 훈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입주를 하기 위해서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이사를 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이제 운용하는 게 이제 한 달간 해서 6월 말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39사단이 떠난 창원시 중동과 북면 감계리 지역은 주택용지와 상업용지로 개발됩니다. 중동 지역에는 6,100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서고 감계리도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용지로 개발됩니다. 이르면 내년 초 토지 개발이 시작돼 내년 중순쯤 아파트는 분양을 하고 2019년 중순이면 입주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소답 지역에 39사 주둔함으로써 개발에 어느 정도의 많은 영향을 초래하고 있었는데 이제 39사 이전함으로써 서부 지역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0년 동안 군사시설로 묶여있던 땅이 풀려 본격 개발이 시작되면서 창원시 도심 개발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하지만 이 39사단터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난개발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국적 모습의 클럽하우스와 잘 가꾸어진 잔디밭. 39사단 이전 예정지에 들어선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건설비를 포함한 39사단 이전 사업비는 총 8,879억 원. 사업자는 함안에 새 시설을 지어 39사단에 주고 지금 39사단터를 받아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업자는 3.3제곱미터를 710만 원에 사서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가 1,420만 원인 창원의 한 재건축 아파트터의 공시지가가 250만 원인 걸 고려하면 높은 분양가가 예상됩니다. 조금 외곽이긴 하지만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규모 개발이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한 1,400에서 1,500을 보고 있습니다. 또 수익을 거두려면 많은 아파트, 상가를 분양해야 하고 그러려면 고밀도 난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난개발 논란이 됐던 옛 한국철강터 아파트와 비교하면 면적은 20%가량 넓은 데 비해 가구 수는 40%가 많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기대 심리는 없어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고 박탈감이 더욱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39사단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고밀도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창원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지역 언론사 기자 2명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돈을 받은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다고 강조하며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시장은 선거 기간에 선거사무소를 찾은 기자 2명에게 서너 차례에 걸쳐 모두 21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립니다. 고성경찰서는 군청에서 난동을 피우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성지역 모 조합장 58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고성군청 앞에서 구군수 면담을 요청하며 공무원 45살 김모 씨의 목을 잡고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최 씨와 함께 군수실을 찾아간 최 씨의 아들은 비서실 직원 등 공무원 4명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수는 등 약 30분 동안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조선업과 자동차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선은 극심한 수준화에 시달리는 반면 자동차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박중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분기 현대중공업의 수주액은 30억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선박 수주는 80%나 급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2015년이 4분의 1이나 지났지만 연간 목표의 13%만 달성했을 뿐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올해 1분기 수주액이 2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62%나 줄어들며 연간 달성률도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금년 1분기에는 상대적으로 발주도 상당히 많이 적었고 세계 시장에서 그러니까 업체에서 수주를 못한 게 아니라 반면 현대차는 해외 시장에서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과 유럽, 인도 시장에서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잇따라 갈아치웠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기아차와 함께 13년 만에 누적 판매 1,000만 대를 기록하며 경쟁차들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사공장을 짓는 등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270만 대 생산 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역주행하는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업종인 자동차와 조선이 해외 시장에서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책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창원의 한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외출하실 때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으로 낮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 창원과 통영, 진주와 거창을 중심으로는 엷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쪽 지역은 창원의 아침 기온이 8.6도로 출발하면서 평년보다 낮게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진주의 한낮 기온이 22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또한 해상에선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한 봄 날씨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농협이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벼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부터 낮은 자기부담 비율을 도입해 피해율이 10%만 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자연재해는 물론 벼멸구와 도열병 등의 병충해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8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김해시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 1년 동안 113만여 명이 복지재단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해시는 여성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 등 김해 지역 6개 시설을 연계해 복지재단이 출범한 지 1년 동안 여성센터 198개 프로그램과 노인종합복지관 323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고 이를 이용한 시민이 113만 8천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제39 보병사단이 내일 창녕군에서 올해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시작합니다. 39사단과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낙동강 방어전이 치열했던 창녕군 남지읍 부근에서 4주 동안 매일 120여 명을 투입해 유해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창녕군 남지읍은 6.25 전쟁 당시인 1950년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국군 민병대가 미군 제24사단과 함께 북한군을 상대로 격전을 치른 곳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창원문화재단이 제출한 3개 프로젝트가 뽑혀 사업비로 1억 4천여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우수 프로그램 유치 지원 등 3가지입니다. 특히 1억여 원이 8개 공연과 연극 유치 비용으로 쓰여 지역 주민이 다양한 우수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영시 기성권 현망 수협에서 위판된 마른 멸치 가격이 10년 새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성권 현망 수협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마른 멸치 위판 실적을 분석한 결과 킬로그램당 평균 단가가 3,416원으로 지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올해 위판량은 8,747톤으로 지난해 6,238톤에 비해 40%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통영 케이블카가 성수기인 5월과 8월, 10월의 연휴 기간과 금요일, 토요일 운행 시간을 최대 1시간 연장합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성수기 탑승 인원 초과로 케이블카를 타지 못한 관광객들을 위해 이같이 운행 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운행 시간은 5월과 8월이 오후 6시까지, 동절기인 10월은 오후 5시까지입니다. 경상남도가 개발한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보급하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크고 작은 안전위협 요소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경상남도가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사업입니다. 신고 대상은 도로 파손과 신호등, 표지판 개선, 노후 옹벽, 대중교통 불편과 학교 폭력 등입니다. 경남 기업의 법정 관리로 거제에 짓고 있는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역 주택조합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 따르면 거제시 4등면 사공리에 건립 중인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공사가 지난달 말부터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제시는 경남 기업의 회생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다음 달 말쯤 공사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재미있는 산수화를 감상할 수 있는 김호민 초대전 캠핑 산수가 오는 22일부터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됩니다. 금산 인삼 창원특별전이 오는 23일부터 4일간 창원 컨벤션센터 제2전시관에서 개최됩니다. 가족극장 시리즈 2탄 카툰 마임쇼 광대들이 오는 28일 저녁 7시 30분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